조속한 결정 언제 나올까요? 이게 정말 제일 궁금하면서 답 없는 얘기인데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저는 많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행사 25부 같은 경우는 이 중앙지법의 이 결정 이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이에요. 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도 중앙지법이에요. 그만큼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그런 헌법 법률적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또 공소 제기 요구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재 재판 심판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헌재에서 이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지금 현재 헌재가 형사소송법적으로 검찰 기소한 내용의 이 형사 수사 기록을 갖다가 증거로 전부 다 채택을 했어요. 검찰 수사 자료요? 예, 검찰 수사 자료에는 검찰의 수사한 내용만 넘어온 게 아니고 경찰은 경찰대로 한 조사 내용, 정원 진술 이거 다 담고 있죠. 또 공수처에서 한 내용 역시 다 담고 그게 다 합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소장이 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증거로 헌재가 채택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최소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거부터라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절차만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다음 주도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거다가 또 헌재 내적으로 오늘도 봐요. 열대 1998년도 이 헌재 만들어지고 난 뒤에 8번 탄핵이 있었거든요. 근데 7번은 목요일 금요일 대체적으로 뭐 탄핵 심판 종결을 하고 난 뒤에 보통 한 보름 사이 안에 했어요. 오늘 보름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계속 지금 현재 현재 내부에서도 오늘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내일쯤 뭘 합니까? 체제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이요? 검사 3명 해요. 이 심판을 먼저 해요. 헌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심판 사건, 뭐 거란쟁의 사건 이런 거 다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지금 헌재 재판권 내 이 팽의를 통해서 지금 이걸 집중적으로 정리해 들어가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 이 심판 기일은 저는 더 지연될 수밖에 훨씬 없다고. 더 지연될 수 저는 있다. 해석이 좀 다른데요. 만약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헌법재판관 내에 이견이 많고 잘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사안을 먼저 건드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견이 근접했는데 예. 그 결론을 먼저 발표하기 전에 이 평평성을 맞추기 위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발표해 나감으로써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 것만 집중적으로 하냐고 하는 그런 또 일각의 지적에 대한 또 일종의 무말할까 또 의견을 수렴한 측면들도 보여주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예. 늦어진다고 해서 많이 늦어진다고 보지 않고 사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미리 예고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다 우리가 예측한 거지. 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번 주에 하지 않겠나 기대했던 것인데 설사 이번 주에 한다고 하는 건 일주일 정도 연기한다고 해도 일주일 연기예요. 네. 이 탄핵 결정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은 애가 타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이론이 있어서라기보단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 소추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을 일단 가부를 결정 빨리 해주고 그리고 행정부를 어느 정도 좀 정상화시킨 다음에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 비슷하게 하거나 앞뒤에 큰 차이 없이 해서 예. 이 탄핵 결정이 낸 이후의 국가 안정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상호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지적 잘 해주시는데 네. 그러려면은 한덕수 그럼 총리 대통령 권한 대개 탄핵 심판부터 헌재가 먼저 내려줘야 돼요. 예. 동시에 저는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런 고도의 그러면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한덕수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 이루어진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더군다나 변론 중계를 한 번 하고 벌써 끝나버린 지가 언젠데 이걸 갖다 이렇게 지체시키면서까지 되려 마흔의 재판관, 근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빠르게 결정을 내고 예. 그런 측면에서도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성을 띠고 있다. 거기에 따른 헌재에 대한 국민적 그 불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헌재 내적으로도 이 재판관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 심판이야말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이 심판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이 정말 한치의 헌결이 없어야 나중에 재심 문제도 또 야기가 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또 성폭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려면은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마냥 늘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 헌재 입장에서는 정말 만전을 기한 심판을 그리고 결정문을 내야만이 국민이 성복하고 납득이 된다는 것이죠. 예. 합리적인 결정이 빨리 나오기를 모두가 원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헌재가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미리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표현이나 지연이라는 표현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안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아직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발표를 안 했는데 하객들이 왜 결혼을 연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예. 저는 이제 기일을 지정해서 발표했다가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연기하면 그건 연기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정치 호사가들의 예상보다 좀 늦어지는구나 정도의 표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의 전망과 희망의 날짜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늦어지는 것 같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헌재가 차분하게 아까 제가 결정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하나의 헌결 없는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법 지식 지금까지 모든 걸 헌재에 그냥 명예를 걸고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양 정당이 그냥 정치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저렇게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될 정도. 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는 뭐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절대 헌재 압박하는 행위 이거는 결국은 어느 쪽 진영이든 국민 이 헌재 결과를 갖다가 승복하지 말자는 사전에 예고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5가지 핵심 쟁점으로 추렸잖아요, 헌재에서. 그러면 마지막에 지연된다는 얘기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을 제일 숙고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뭐 본 장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건 다 결정이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뭔가 경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압축한 5개의 쟁점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도 깔끔하게 관련 증거나 증언으로 다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에서는 자꾸 그 증거의 증거성을 자꾸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 심판에 비해서 훨씬 명증하고 또 그 현장에 와서 증언한 분들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쟁점 안에서 또 다른 무슨 이견이 있어서 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검찰의 이제 수사 기록과 또 증인들의 이 현재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맞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판관들이 가장 판단하기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검찰 조서 진술한 내용 이렇게 보면은 그걸 갖다 전부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이미 재판관들이 그걸 다 숙지하고 있는데 근데 헌재 재판관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정인을 들어보니까 오락가락해요.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각종원 특경사 사령관하고 홍정은 지금 국정원 1차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홍정은 차장 같은 경우 그 메모 내용이 4차례나 바뀌어요 입장이.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자체가 지금 혼란을 가져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헌재 입장에서 그런 지금 현재 후속 취소 결정에 대한 그런 공수처의 이런 한마디로 적법적인 수사 그런 주체가 아닌 거기로부터 시작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일정 부분 그로 비롯된 이 헌재의 혼란 부분도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지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그 실체적 사실 자체가 번복되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헌법과 법률적인 측면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심하는 거죠. 예.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평결하기 위해서 조금 대중의 시선보단 늦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죠. 이것도 역시 추측인데.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측은 자유입니다만 저는 다른 사안들에 대한 발표 일정을 지금 13일로 예정하여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발표도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18일에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쟁점이 형성돼서 막 치열한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판결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뇌피셜성 추측들이 너무 난무하는데 제가 볼 땐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으로 평결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동트기 전인 것 같습니다. 금방 또 일출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는 뭐 예단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시작됐느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보도는 관저 정치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관저 정치를 안 하고 겸허하게 헌재 결정만 기다린다고 보도하는 쪽도 있어요. 두 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이 어떤 행동과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렀는데 무슨 개를 끌고 갔다는 둥, 뭐 누구를 만났다는 둥, 전화를 해서 뭐 유명인과 대화를 했다는 둥 이런 거 발표한 적이 없어요. 예, 메뉴 뭐 김치찌개 이런 얘기도 없었죠. 아니 무슨 메뉴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왜 저런 발표를 해서 대통령이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고 뭔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느냐? 그거 대통령 의중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와서 관저에 계시는 동안에 뭐 가족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거야 다 사적인 생활이니까. 근데 이러저러하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관련 증인들과 접촉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 그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해서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을 논의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여전히 구속이 취소된 것이지 피의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속 취소된 이후에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과 관련된 여러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이제 12.3 비상계엄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라 그러지만은 그에 따른 이제 이런 사법 절차와 헌재 심판에 있어 가지고 공정한 사법 절차 또 헌재의 정치 편향성을 걷어낸 그런 재판관들의 판단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집권당의 역할과 도리이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그 인계점을 넘지 않는 선까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도 또 지켜주려고 노력했고 또 불법 수사 주체로부터 체포 구금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구속 석방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분명히 헌재의 시간이죠. 이 헌재의 시간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자신은 이제 관저에서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도 옥중 정치라는 게 왜 나왔겠습니까? 그 적견하고 또 면회한 그런 일부 중진 정치인들이 그 면회하고 나온 상황을 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만들고 흔히 그게 또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런 또 가닥에 부풀어진 내용이 만들어져요. 그러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 정치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관저에서 오신 이상 저는 진중하게 극도의 절제된 그런 한마디로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왠가 하면은 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쓰셔야 될 분이거든요. 어떤 결과든 간에. 막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간저 정치가 국민의 힘을 움직이는 그런 원천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으로서 또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그런 어떤 뭐 간저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뭐 자고우면하는 그런 어떤 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는 만일 하나 조기 대선 정국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럼 상당히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국민들에게 자꾸 상대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미 저기는 불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만에 하나 조기 대선 정국이 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춰져서는 안 되죠.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모습이 경쟁력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그 소신, 정치적 소신과 비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간저 정치는 어떤 경우든 간저 정치라는 그 이름이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 저렇게 움직이시는 게 특히 구속 취소되고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보였던 모습은 마치 무슨 개선 장군이 개선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관저에서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한다든가 뭐 당의 지도부를 불러서 대담을 한다든가 예. 이건 일반적인 피의자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분이 저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국민 감정이 악화되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쨌든 그 전에 구속이 다시 안 되실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에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자기 진영에 더 해가 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마지막 소풍 표현을 쓰셨던데요. 뭐 어차피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구속이 취소된 상황이지 저는 뭐 유죄 판결이 100% 난다고 보고 예. 다시 또 그러면 감옥에 갇히실 텐데 짧은 기간 소풍처럼 왔다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자기가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움직일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내란을 일으킨 주요 피의자 아닙니까? 좀 진중하게 대한민국의 혼란을 일으킨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마지막 발언 하시겠어요? 뭐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우상호 대표께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 소풍으로 마치 뭐 예. 저승으로 갈 사람처럼 이렇게 막 고별 인사를 갖다 소풍 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뭐 원래 우상호 대표가 정치하면서 문학적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뭐 문학 소년이라는 뭐 제가 이야기도 가끔 놀리고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뭐 마지막 소풍이 될지 안 그러면은 예. 또 본인의 방권 행사를 잘해서 뭐 좋은 재판의 결과를 이끌지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발 좀 민주당에게 이제 좀 정치적으로 헌재 심판 또 사법부 이렇게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 좀 중단하라고 그러세요. 네.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 마지막 소풍은 문학적 허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